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터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39%, 부정평가 57.9%. 우리 체감하고는 좀 많이 다르네요. 예,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이제 39%를 기록을 했다는 거죠. 이번 달 이제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이제 39%나 됐습니다. 지난주에 조사를 한 것보다 이제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해서는 2.2%포인트 이제 올랐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는 2.9%포인트 낮아졌다라고 이제 이렇게 집계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38.5%, 민주당이 42.4%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정의당은 3.2%,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무선 97%, 유선 3%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 응답률은 3.2%였다고 하죠. 근데 꼭 우리가 이 설문조사를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왜 올라갔는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이 표본을 잡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르긴 올랐으니까, 참고만 이렇게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소식은, 후쿠시마 시찰단 본격 활동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찰단 단장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 어제죠. 일본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우리 정부의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도착을 했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을 했는데, 현장 시찰에 앞서서 오늘 일본 경산성 도쿄전력 관계자와 만나서 기술회의도 가져보고, 세부 시찰 항목을 이제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도착한 정부 시찰단은 5박 6일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정성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죠. 5박 6일 가지고 안 되죠, 이게. 어쨌든 이제 재작년 8월부터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안전성을 분야별로, 부문별로 검토를 해오고 있었던 사람들이 시찰단에 합류를 했거나 시찰단 과정 협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연장선에서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확인을 좀 해보겠다. 본격적인 현장 검증은 이제 모레부터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저장 탱크, 처리 설비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핵종 설비 알프스에 대한 현장에 접근을 해서 핵종 제거 설비의 설치 상태 등을 직접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다. 오염수 분석과 희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련 장비의 설치 상태를 확인을 하겠다. 필요한 자료도 요청을 좀 할 것이고 처리 전후에 오염수 농도를 비교하는 데이터 등도 요구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 시찰이 이제 일본의 방류 계획의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좀 있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시찰단이 본 것과 추가 확인할 것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다. 어차피 여러분들 이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할 것이고 갈릴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괜찮다, 어떤 학자들은 안 된다, 이거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건데, 우리 정부가 어느 쪽 편을 들을지, 어느 손을 들어줄지는 지금 명확하나하죠. 시찰단도 지금 그럴듯하게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걸 허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묵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러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일단 시찰단의 행동을 좀 지켜본 후에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염수 방류는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될 일이죠, 우리 정부가. 다음 소식이죠. 한미일 공조 재확인, 바이든 윤 대통령 기시다 깜짝 초청. 바이든이 이제 초청을 한 거죠. 정상회담, G7 정상회담 기간 중에 만난 건데, 3국 공조를 재확인했다라는 건데, 이제 짧게 한 거예요. 10분 정도 한 겁니다. 3자 회담을 이제 좀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으로 또 깜짝 초청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한미일 정상이 손을 맞잡은 게 지난해 11월 이후에 캄보디아에서 만난 이후에 6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북한 미사일 정보, 안보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공조 강화, 경제 협력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좀 심화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는데, 10분 정도인데 이게 이 많은 얘기가 오고 갔다고요? 대통령실에서 조금은 좀 과장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시다 총리가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양국 공조 강화에 관해서도 의견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 근데 양국 공조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상 우리만 계속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염수 관련해서도 만약에 이걸 허용을 해줘 버리면 우리는 정말 얻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그 못지않을 정도로 일본이 뭔가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한쪽만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게 공조라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예, 뭐 윤석열 대통령과 기자 총리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용기 있게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한테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일본의 고개를 조아리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참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한미일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누가 이걸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공조라는 것이 어느 한쪽만 노골적으로 손해를 본다면은 그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국민 여론이나 사회적 수기는 뭐 완전히 패싱한 채 이렇게 독단적으로 외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좀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독일 총리와 회담을 가졌죠. DMZ 간 숄츠 평화 위협을 받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본 히로시마에서 귀국을 했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났습니다. 회담을 한 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독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을 이제 체결을 하기로 발표를 했죠. 조속히 체결을 해서 방위 산업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아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기후 클럽에 가입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EU에서 추진 중인 여러 경제 입법과 관련해서도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라고 밝혔죠.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이 불법적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제 비무장지대 DMZ죠. 숄츠 총리가 찾았어요. 평화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라면서 이제 공조의 뜻을 좀 밝혔는데 대한민국이 현재 이와 같은 쓰디쓴 현실에 아직도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본인 눈으로 이제 확인한 점에 대해서 매우 큰 슬픔을 느꼈다라고 이제 숄츠 총리가 밝혔죠. 이 밖에도 이제 수소, 반도체, 바이오, 청정에너지, 첨단 산업 분야, 교육, 투자 이런 것들도 좀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한미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유럽과도 이렇게 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두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실을 다질 생각은 너무 안 하고 외교에만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교조차도 편향적인 외교예요. 지금 우리와 가깝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수출을 과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그 국가들은 노골적으로 좀 적대시하고 북한도 마찬가지죠. 평화 통일 체계 구축을 위한 어떤 시스템을 다 지금 무너뜨려 놨죠. 이전 정부에 세웠던 것을 다 무너뜨리고 지금 한미일 공조만 강화하고 유럽과의 어떤 친교 이런 것만 중점을 계속 두고 있으니까 지금 얻는 게 있으면 손해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얻는 게 딱히 이렇게 가시적인 무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좀 중국과 러시아만 적대시하고 북한까지 이제 적대시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반도의 어떤 군사적인 긴장을 좀 강화하는 게 아니냐, 긴장만 불러오는 게 아니냐 이런 좀 혹평도 쏟아지는 가운데 야당과는 전혀 상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수출은 뭐 완전히 꽝이었고 내년도도 글쎄요 저는 뭐 큰 가망은 없어 보입니다. 중국과 미국에 수출을 할 수 있는 물품이 있고 중국과 러시아에 수출을 할 수 있는 물품이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에 굉장히 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접 국가들과 척을 지게 되면은 또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윤석열 대통령이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아니면 도식으로 이렇게 외교 전술을 펼치는 것이 좀 우려스럽긴 하죠. 자, 시사 리포트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월요일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시사 리포트 구독 부탁드립니다.